기후변화는 금융 시스템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장 해결에 나서야 할 절박한 과제임을 밝힌 의미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네, 금융기관들이 탄소 중립을 맺힌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국내 ESG 채권 누적 발행액은 180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인데 그간의 성과 그리고 해결 과제들은 어떤 게 남아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신용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 신 기자, 금융사들이 ESG 경영에 참여한다 좀 생소합니다.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가장 주된 방식이라고 하면은 채권 발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회 책임 투자 채권, 영어로 SRI라고 부릅니다. 예. 이 채권은 발행 자금이 친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자금이 사용되는 채권을 말하는데요. 크게 이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녹색 채권이 있고 사회적 채권이 있고 지속 가능 채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이들 채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국제 자본시장 협회에서 채권의 투자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사회 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를 한다 이런 부분은 또 모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준이 좀 정확하게 마련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일반 채권하고 이 ESG 채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을 좀 보자면 투자를 어디다 하냐 이 부분이 가장 크겠네요. 맞습니다.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사업에 대한 투자, 어떤 사업이든 다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ESG 채권의 경우에는 이제 ESG 관련된 사업에 주로 투자를 한다는 점이 일반 채권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회 책임 투자 채권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 체계가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외부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 발행 이후에도 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 환경 사회적 개선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1년에 1회 이상 한국거래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ESG 채권 누적 발행액이 180조 원을 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발행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일단 국내 5대 금융지주의 발행 규모를 좀 살펴봤는데요. 예. 채권 상장 잔액이 4조 4,52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일단은 상장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예. 상장 잔액 자체가 이제 채권 발행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 기업 포함한 전체 사회 책임 투자 채권의 상장 잔액이 180조 원인을 감안하면은 한 2.4% 정도 예.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5대 지주하고 은행 가운데는 KB가 지주와 은행 합쳐서 1조 4,400억 원 수준으로 국내 사회 책임 투자 채권 발행 규모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예. 금융사 최초로 이사회에 ESG 위원회 신설을 하기도 했고요. 또 시중은행 가운데는 처음으로 지속 가능 채권을 발행한 만큼 KB 같은 경우에는 채권 발행 규모가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또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이 1조 2천억 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ESG 금융 100조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유엔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라든지 12개 글로벌 ESG 관련된 이니셔티브에 가입하고 있는 걸로 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밖에 농협과 신한이 7천억 원과 6천억 원 수준을 기록했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4,350억 원 수준으로 국내 ESG 채권 발행 규모가 가장 적었는데요. 이 5대 금융지주 이외에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기업은행이 있었습니다.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ESG 채권 발행 규모가 8조 원 수준을 넘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예.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이 대출 지원하기 위해서 ESG 채권을 많이 발행했는데 최근 2년 사이에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이들 대출 금액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이 채권 발행 규모도 그만큼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중 은행들의 현황 좀 살펴봤는데 일단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또 자금 조달이 가장 중요한 만큼 금융사들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채권 발행 이외에도 금융사들이 이제 ESG 경영에 참여하는 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금융 자문을 좀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사회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환경 보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은행이다 보니까 예적금 상품 그리고 대출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예를 들어서 예적금 가입자가 환경 보호 활동을 하게 되면은 우대금리를 준다든지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ESG 평가 점수가 상당히 높다 예. 할 경우에는 그 점수에 따라서 또 우대금리를 준다든지 하는 식의 상품들도 있고요. 또 친환경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금리를 우대해주는 친환경차 전용 오토론 등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듣다 보니까 좀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ESG 평가 우수 기업들한테 금리를 우대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네. ESG를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냐 이런 부분들이 좀 모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예. 아직까지도 뭐 정립이 안 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대출 받을 때 이제 담보 가치라든가 신용 등급 따져서 이 평가를 거쳐가지고 대출 금액이라든가 금리를 정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ESG 대출도 역시 마찬가지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평가 시 적용되는 기준이 일반 대출하고 다르다라는 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금융사에서 최초로 신한금융지주하고 신한은행이 공동 개발한 ESG 모형하고요. 신한 지속 가능한 모형이 있는데 5월 말에 개발이 돼서 지금 이제 막 운용 단계에 있습니다. 총 7개 등급으로 ESG 수준을 평가하게 되는데 데이터 규모가 비교적 큰 기업들 시작으로 해서 중소기업까지 앞으로 평가를 좀 확대한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ESG에 대한 관심이 일단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높아진 만큼 이게 평가 과정에 대해서 많이들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블랙록이라든가 뱅가드, JP 모건 같은 해외 기관 투자자들도 이 포트폴리오 구축할 때 ESG 요소를 주요 잣대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국내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이 자산의 50%를 ESG 투자 기준 적용해서 투자한다라는 계획인 만큼 앞으로 ESG 평가 기준에 대한 중요성 날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일단 그럼 이런 평가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금융사들은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앞서 뭐 살짝 말씀드렸듯이 예. 사실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ESG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때문에 뭐 해외 기관의 ESG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했던 KESG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네. 하지만 이 역시도 평가 결과를 계량화, 수치화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좀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개별 평가 기관들의 기준은 그 기준 자체도 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결과값에 있어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때문에 ESG 금융에 적합한 평가 기준이 확립되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기업 투자 ESG가 또 중요한 잣대로 떠오르면서 한 가지 문제점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그린 워싱이라고 하죠. 뭐 쉽게 설명해서 이제 친환경 인척하는 이런 문제들이 또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실제로는 ESG 기업이 아닌데 마치 자기들이 ESG 기업인 척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뭐 사업 자체도 ESG와는 좀 거리가 있는데 ESG 관련된 사업이다, 친환경적인 사업이다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처럼 그린워싱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불거졌던 그린워싱 분쟁 가운데 호주 에너지 기업 산토스하고요, SK E&S가 추진했던 가스전 사업 관련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의 경우에는 CO2 풀이라고 당시에 이제 사업 추진할 때 설명을 했었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가스전 사업 자체가 탄소 배출을 피할 수 없다는 점, 이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었고요. 예. 또 파이프라인, 가스전 파이프라인을 해저로 뚫게 되는데 이 해저로 뚫게 되면서 해저 생태계를 좀 해친다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가 됐었는데 이 때문에 NGO 단체하고 여러 가지 그 원주민들이 한국수출입은행하고 무역보험공사에 투자하지 말라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경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뭐 ESG 기준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분쟁들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명확하고 직관적인 ESG 평가 기준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